한 대 팔아서 1000만원 남긴다, 2000만원 남긴다. 한 대 팔아서 몇백만원은 기본으로 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피디 최민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차로 사람의 급을 나누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는 만큼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지만, 쟤는 못한다더라, 걔 남자친구는 못한다던데, 주위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카푸어도 생기는 거겠죠. 중고차 딜러는 무조건 좋은 차만 타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싸고 작은 차를 타는 딜러도 있고, 벌이는 적지만 차는 좋은 거 타는 딜러들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딜러가 되는 과정, 조건, 수입, 차량 판매 마진율을 알아볼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일이든 자기 일이 적성에 맞으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딜러는요, 차를 좋아하는 것도 적성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를 사러 와서 나도 딜러로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에 뭐 정년 퇴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시고서 장사로 시작해보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느 일이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차를 매입해서 가져오기도 어렵고 판매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필수겠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운전도 같이 해봐야 되니까요. 성격은 영업인들의 기본 재량이죠. 친화력이랑 말재주. 근데 저는 이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의 무기는 정직함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돈 앞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허위들 사기치는 거 보면 허탈합니다, 진짜. 처음에는 정직한 딜러로 일을 시작했지만 변질되는 딜러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딜러의 기본 소양 중에 하나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마력, 토크, 재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둘째예요. 차량의 구조도 모르는 딜러들 부지기수예요. 파워트레인은 뭘 말하는 건지, 플라이 휠은 어디에 있는 건지,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는 뭔지, 그리고 사고 유무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 모두 저 또한 경력이 쌓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시작한다 그러면 좋겠죠. 저한테 어느 단골 고객분께서 그러셨어요. 야, 민준아, 네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냐?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딱히 없으니까.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착한 거랑 남 안 속이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다. 전 충격 먹었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때부터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동차 용어 뭐 이런 걸 찾아서 공부를 했죠. 중고차 딜러가 되는 과정. 중고차 사무실에 이력서를 먼저 내요. 저희 서서울 모터리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사무실을 이렇게 밖에서 본다 그러면 직원 구한다는 그런 거를 붙여놓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합격을 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지역, 조합마다 다르지만 2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가는 데가 있다고 해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연대 보증인을 2명 정도 세우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면 딜러 종사원증이 나와요. 시험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교육만 이수하면 종사원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뭐 일자 무식인 사람도 딜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정말 낮죠. 그거 아시죠? 그 딜러 종사원증 없으면 거래하지 말라고. 아까 연대보증인이나 뭐 보증보험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딜러가 사기치고 도망을 가면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종사원증이 있는 딜러랑 거래하라는 건, 사기꾼들도 종사원증은 있겠는데 누군가 책임질 사람은 있겠죠. 매입 판매 같은 거는, 매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입은 지인을 통해서나 신차를 뽑을 때 자기가 타던 차를 이제 대차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차들을 신차 딜러들이 중고차 딜러들한테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고 가격이 맞으면 중고차 딜러들이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기본 루트고요. 요즘에는 헤이딜러라든지 첫차라든지 이런 어플들이 대세예요. 이런 어플들로 거의 다 가져오더라고요. 딜러의 좋은 점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차를 매입 가격에 가져와서 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프리랜서니까. 아이를 가진 아빠들은 애들 등원도 시킬 수 있고, 누가 야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본인 일이 있으면은 뭐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겠지만 잦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늦잠 자서 늦게 나와, 전날 술 마시고 힘들어서 늦게 나와, 이렇게 하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딜러의 수익률 궁금하시죠? 한 대 팔아서 1000만원 남긴다, 2000만원 남긴다. 한 대 팔아서 몇백만원은 기본으로 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금액에 따라 수입은 달라요. 뭐 한 대 팔아서 무조건 몇백만원 남는 게 아니고, 수익을 이제 퍼센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부대 비용 빼고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수익률도 뭐 보통 7%에서 8%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인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복불복이거든요.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입차의 경우 독일 3사, 벤츠 BM
아우디 이외의 차량은 그래도 비인기 차량으로 보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욕하는 현대기아차 이외의 차량들은, 이 비인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딜러들은 묶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금순환이 좀 빨라야 되는데, 비인기 차량들은 이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을 좀 높게 봐요. 빨리 팔리면은 개이득이고, 본인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늦게 팔린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게 돼요. 움직여줘야 되고 열이 받아야 되고 하는데, 차량이 진짜 누유가 생길 수도 있고, 없던 고장이 그냥 갑자기 생겨요, 차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진율을 좀 높게 보는 거예요. 수리비가 들어갈 걸 감안해서. 때문에 딜러들은 인기 차량을 조금 더 가격 좋게 주고 갖고 와서 빨리빨리 파는 게 자금순환에 더 도움이 되죠. 부대 비용은 조합이랑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금액이. 저희 서서울 모터리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광택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고요. 중고차 상태 성능 점검 기록부는 발급비가 3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국산차는 33,000원, 수입차는 5만원. 차량이 판매되면은 사무실에 입금이라는 거를 해요. 20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아요. 이거는 매도관리비랑은 별개예요. 부대 비용이 은근히 많죠.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냐고요?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손님들한테. 딜러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입버릇처럼 손해본다고 얘기하는 뻥쟁이들도 물론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원가에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딜러가 매입해서 이 차에 들인 비용보다 싸게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중고차는 정상 판매 기간을 2달로 보거든요. 2달이 지나고 6달, 1년까지 1년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식에 대한 감가도 생기고요. 멀쩡한 차량이었는데 고장 누유가 생깁니다. 가만히 세워놨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조금이 아니고 진짜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생겨요. 중고차 딜러 들여다보니까 마냥 편하고 싶지만은 않죠. 장사이다 보니까 마진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그런 딜러로 일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